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는 동안 이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이제 작년에 좀 매도를 했죠. 매도하고 이제 샤오펑 그리고 BYD로 이제 넘어가면서 역시나 좀 현재는 BYD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순간에 테슬라를 좀 분석을 해드리느냐 이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머지않아서 테슬라를 다시 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자체가 안 좋아서,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구입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일단 배임죄가 될 수 있어요. 네,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규제, 이제 정부의 규제가 이제 테슬라를 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실적을 바탕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배임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테슬라가 엄청난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이 돈이 사실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니죠. 그냥 비트코인을 산 것으로 땡치는 돈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3조 원 이상의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받아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 미국의 법원이 이 판례법이죠. 그러니까 영미법인 경우에는 네, 사실 어,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전, 선고법을 따르는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판례법을 따르는 국가는 훨씬 더 심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그런 구조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서 이러한 행동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선행예배라던가 이런 것들 좀 엮일 수가 있는 것인데, 엄청나게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어차피 테슬라에도 법조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저번 주 대략 1월 말에 1월 1월 말쯤에 했었던 그런 필승 라이브를 통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현금의 10%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테슬라에서 8%를 비트코인으로 전환시켰죠. 결국에는 넘어갈 이슈라고 보고 있지만, 이걸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조금 화자가 되면서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테슬라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탄소 배출권, 정부에서 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있죠. 특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는 팔 수가 없어요. 네, 원가 경쟁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테슬라 측은 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 전 세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안일 곱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의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준 겁니다. 이 비트코인 자체로 테슬라를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 자체가 이 달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배임과 더불어서 정부 규제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적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테슬라를 좀 깊이 분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흑자 전환 성공했는데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유가 사실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전기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테슬라는 제조업입니다.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때에는 실적이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고 감가상각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것이지 지금의 테슬라처럼 어마무시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느냐?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은 다른 기업들 특히나 이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것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인데 이 탄소 배출권을 사들임으로써 이 세금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년 3조 원 이상을 어, 이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은 사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탄소 배출권을 이제 다른 이제 자동차 기업이 파는 것인데 이 자동차 기업들 자체가 특히나 뭐 2025년, 뭐 2035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GM도 그렇고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가면 갈수록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실적 악화가 꽤나 생길 수 있겠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제로를 천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주면서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지금 마구마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잘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제가 지금 좀 코가 좀 막히는데 최근에 좀 잠을 좀 이제 안 자다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컨디션 회복에 네, 다시 힘쓰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을 안 자면 좀 코가 좀 막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 투자자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지지부진했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배임 관련 그리고 정부의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 이런 부분이 꽤나 좀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타격을 줄 수 있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거나 테슬라의 성장성에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5년 뒤에 이익분까지 다 끌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가에 어느 정도의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정부 측에서도 대부분의 세금을 통해서 테슬라가 현재 수익을 구조로 얻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혹은 이쪽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이라도 삭감시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역시나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SEC 쪽에서도 이제 횡령이라던가 아니면 배임 이쪽에 대한 태클을 걸기만 하더라도 이슈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테슬라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탄소 배출권이 사실 이 규제 크레딧, 전기차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의 크레딧을 판매함으로써 나온 것인데 저는 이 이슈가 가장 중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꽤나 이슈화가 될 수 있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실적에 대한 분석, 정부에 대한 보조금, 규제 크레딧,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임죄 관련 이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